대중국 동맹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압박과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서 한국 역시 이의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비장의 한 수를 보여주면서 미국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술 탈취를 막는 것. 한국 반도체 산업의 아버지인 강기동 박사는 기술 강국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핵심 기술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세계 강대국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기술을 잘 보호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특히 강 박사는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원로인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중국 산업 스파이일 정도로 중국은 지독하게 산업 스파이를 파견하여 반도체 기술을 빼내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 기업이 산학공동 연구 명목으로 연구원을 파견하여 국내 대학과 기업의 기술을 빼내려다 발각된 사건이 있었고, 겉으로는 멀쩡한 유럽 업체를 이용해 한국 연구원을 포섭하여 중국으로 빼돌리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처럼 반도체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만 역시 최근 몇 년 사이에 확 늘어난 중국 산업 스파이를 단속하기 위해 법무부에 중국 산업 스파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대만 내 중국 기업 100여 곳을 급습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급습을 통해 정보를 확보한 대만 법무부는 7개 중국 기업의 불법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이들을 고소했으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27개 기업에 대해 추가 조사에 들어가는 등 산업 스파이 소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 스파이 활동이 관측되었는데요. 글로벌 첨단 반도체 핵심 장비를 독점하고 있는 ASML에서 중국 법인의 직원이 회사 기밀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네덜란드 정부까지 나서서 중국을 비난할 정도로 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ASML은 노광 장비 중에서도 최첨단 반도체에 쓰이는 극자회선 장비를 독점하는 기업으로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있어 ASML의 도움이 없으면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까지도 나서서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사건이었죠. 이처럼 중국의 산업 스파이 활동은 노골적인 것을 넘어 뻔뻔할 정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만에서도 현재 중국 스파이 활동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할 정도로 과거보다 훨씬 더 무모한 작전은 물론이고 인재 포섭까지 나서는 등 중국은 기술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체 왜 중국은 기술에, 정확히는 반도체에 목숨을 걸고 산업 스파이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시장의 승자가 미래 시대의 승자가 되는 시대.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에서 미국은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연달아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억제하기 위한 대중국 규제 조치를 내놓으며 중국의 반도체 산업 장악을 막기 위해 네덜란드, 한국,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중국의 기술 억제를 위해 첨단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미 재무부와 상무부에서 심상치 않은 문서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며 규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 미 정부에서 깊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죠. 현재 대중국 수출 통제에 해당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은 17군데지만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강화된 규제를 내세울 경우 네덜란드와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까지 포함해 30곳 이상의 기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중국 수출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수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현재 미국의 주요 장비 소재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KLA, 램 리서치 등 3대 반도체 장비사와 더불어 네덜란드의 ASML,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까지 이 규제에 포함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첨단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큰 돈을 들여 비싼 값의 반도체를 수입하거나 자체적으로 설비를 개발하여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중국의 장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국에게 있어 유일한 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기업들이 미국의 조치에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중국 조치에 네덜란드, 일본 정부가 협조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중국 옥죄기는 힘을 받을 전망인데요.
산케이 신문은 미국의 요구에 일본이 따를 것이며 경제산업성이 기술 수출에 있어 허가가 필요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리에 슈라이네마허 대외무역 및 개발협력부 장관 역시 언론 인터뷰와 의회 보고서를 통해 특정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기존 수출 통제 규정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실상 미국의 요청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첨단 공정이 아닌 이전 세대인 DUV 노광 장비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을 허락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서 이득을 얻어온 네덜란드는 미국의 초강수에 결국 무릎을 꿇고 노광 장비 수출 제한을 선언한 것인데요. 결국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에서 미국의 편을 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가진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즉각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찾기 위해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WTO 제소에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별 없습니다. 몇 년에 걸쳐 진행되는 소송에서 설사 승리한다고 해도 제한적인 이득만 거둘 수 있기에 이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중국에게는 암담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에 기초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을 대상으로 기초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전반적인 협업을 개선할 수 있게 도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은 하루아침에 개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첨단 기술 전쟁에서 사용될 수준의 반도체 기술 및 장비를 갖추려면 적어도 10년의 세월은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이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이 어떻게든 미국의 압박에서 살 방법을 찾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동원하면서까지 기술 확보에 열을 올린 것었습니다. 중국도 미국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이 상황에서 예외라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중국을 찌른 칼날이 한국으로 향하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술이 고스란히 미국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라는 큰 적이 있기에 미국이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이지만 그 위협이 사라진다면 중국에게 가한 수준의 규제가 한국에게도 갈 수 있는 것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인 셈이죠.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최근 한국은 중국은 물론 미국까지도 놀라게 한 기술을 개발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 내부의 오염 입자를 줄이는 기술인 네플라즈마성 세라믹, 나노복 합체와 공정 기술을 국내 최초로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반도체 공정은 실리콘 웨이퍼에 플라즈마를 쪼여 회로 패턴을 남겨두고 깎아내는 식각 공정을 거칩니다. 이때 실리콘 웨이퍼는 물론이고 장비 내부 부품까지 플라즈마에 노출되어 오염 입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요. 이로 인해 칩 불량이 일어나 귀중한 반도체를 쓸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장비 내부 소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세라믹 부품을 종종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한국 연구진은 이트리아 마그네시아 소재를 10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로 합성한 소재를 개발하면서 미국과 일본이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 식각 공정 장비의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규제 압박이나 일본의 규제와는 상관없이 한국 독자적인 기술 체계만으로 반도체를 아무 이상이 없이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연구 외에도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에 나서며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기술을 보유한 국가를 섬뜩하게 만들었는데요. 특히 과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소부장 산업에서 대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을 시행한 결과 한국은 일본 의존도를 18%가량 낮추면서 사실상 탈일본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과 달리 한국은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 대의존도를 31.6% 수준에서 2023년 기준 23.8%로 낮추면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한국이 일본의 60년 기술을 따라잡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따라잡히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도 한국이 무섭게 따라잡으면서 일본에서도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큰 점유율을 보이는 미국 최대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를 비롯해 영국의 에드워드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을 글로벌 허브로 삼겠다며 앞다퉈 투자 약속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 1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국내 신규 연구개발 부지 후보로 용인시를 알아보고 있는 한편 최고 기술 책임자를 비롯한 미국 본사 경영진이 한국을 찾아올 것이라 밝히며 한국의 진출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반도체 인재를 수급할 수 있고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보인 독자적인 성과에 주목한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한국이라면 성장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투자를 결정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첨단 기술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손에 쥐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